11월 1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11월의 크리스마스, 현대증권 레드크로스 발생,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대신증권 원 강세와 실적의 부정적 영향 줄어들 듯. 부국증권 미국 정책 이벤트 앞두고 관망 심리 이어질 전망. 신영증권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산업을 다시 본다. 삼성증권 미국의 재정절벽. 토러스투자증권 글로벌 유동성의 원천과 향후 리스크. 한양증권 코스피 반등 추세 이어갈 듯.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11월의 코스피 전망해 보고요. 최근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장세 전망하고 있는데요. 11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연말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로 미국의 부동산 및 소비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유럽은 위기 해결 로드맵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유동성 위기에서는 최근에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9월 수출 및 통화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같이 중국 경기의 바닥 시그널이 최근에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의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1870에서 2030까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PER 8.9배에서 9.7배 수준이고요. 또 PBR로 따져봤을 때는 1.01배에서 1.09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심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IT 섹터 그리고 정유나 모바일 쪽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및 소비 회복에 베팅을 한다면 IT 쪽을 보는 게 좋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최고의 토픽 종목으로 꼽았고요. 또 중국 경기의 바닥을 염두에 두는 투자라면 정유 업종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헤게모니의 변화에 투자하려면 NHN을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지주사주 중에서는 LG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크로스 발생,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 이평선에 레드크로스가 최근에 발생하는 모습이 코스피에 나타났는데요. 이전에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4월 이러한 상황과 함께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염려는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시즌의 피크가 지났고 기관의 저가 매수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데다 그리스의 긴축안도 2년 연장하는 데 극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 아직은 투자 심리의 안정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대선과 재정절벽 이슈 등으로 11월 초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의 진폭은 예전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악재의 출현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강세와 실적의 부정적 영향들 차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원화의 과도한 절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원화 강세는 대형 수출주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요. 또 이내 다시 대형주의주의 대형주의주의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 만들어냈었는데요. 11월도 추세적인 증시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 이 앞에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 등 10월에 악재가 되었던 이슈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속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0월의 원화 강세는 다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면서 다른 아시아 통화와의 속도 조절이 11월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11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겠지만 유럽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좀 좋기 때문에 밑으로 좋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체로는 횡보 흐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내수주 보자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월 초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3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뱅가드가 한국에서 이제 한 82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빠져나갈 것 같다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대형주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베스트 리포트로는 어떤 리포트를 볼까요? 네,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10월 달에는 이제 원화 강세, 또 3분기 실적 악화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1월에도 아마 유럽적 경기 둔화,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10월보다는 조정폭이 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10월에만 한 4% 넘게 밀렸었는데 11월 달에는 원화가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대형주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또 실적 개선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원화 강세라든지 실적의 부정적 효과는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오늘 11월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개장까지 9분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4포인트의 하락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